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 것도 똑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근데 그거 열리는 건가요? 우리 엄마 것도 안 열려서 매일 그냥 차고 주무세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재래시장 골목에는 고등어 굽는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좁은 골목 한쪽에 펼쳐진 돗자리 위에 10살 소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무릎 위에는 자수를 놓은 손수건이 20장쯤 포개져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실로 수놓은 작은 꽃잎들, 연두색 실로 그려낸 줄기들이 손수건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손수건이요. 1,000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지나쳤습니다. 소리는 손수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예쁘게 수놓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 팔린 손수건은 겨우 2장이었습니다. 소리는 작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미지근했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번호판은 깨끗했고 차체에는 먼지 한 점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장명자였습니다. 장명자는 회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단발이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명자가 소린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들어 명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는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린이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명자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소리는 펜던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거요. 할머니도 그거 가지고 계세요? 이거? 명자가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은빛 금속으로 만들어진 타원형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표면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펜던트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소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게 어떤데? 소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가 그녀의 눈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던트를 손가락 끝으로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소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걸 열려고 해요. 손톱으로 긁어도 보고 바늘로 찔러도 보고. 근데 절대 안 열려요. 그거 원래 열리는 거예요?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할머니 거는 열려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펜던트 테두리에는 아주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손끝으로 더듬어야만 느낄 수 있는 미세한 흠집 같은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홈을 손가락 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악보를 읽듯이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소리는 명자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거 어디서 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매일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거든요. 명자가 고개를 들어 소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세요. 그래.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린의 손수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수놓은 거니?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잘 만들었구나. 명자는 손수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보라색 실로 수놓은 작은 나비가 손수건 한쪽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나비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주렴. 명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1,000원이에요. 거스름 돈 9,000원 드려야 해요. 괜찮아. 잘 만들었으니까. 명자는 손수건을 접어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윤민서요. 명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래. 민서. 명자는 그 이름을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돌아서려 할 때 소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펜던트 어디서 열 수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명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만든 곳에 가면 열 수 있을 거야. 어디예요? 그건. 명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옆 좌석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의 비서 최동규였습니다. 명자가 차에 오르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소린이 다시 손수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동규 씨. 네, 이사장님. 저 아이 엄마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윤민서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걸 알아보면 될까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펜던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주소하고 지금 상태만요. 조용히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자는 펜던트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펜던트 표면의 미세한 홈이 햇빛을 받아 가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30년.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동규는 듣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펜던트를 다시 5단으로 넣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시장에 남은 소리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손수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18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지. 소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손수건들을 청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돗자리를 접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은 좁았습니다. 소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민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41살 민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소린이 다가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엄마, 깨어 있어요?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소린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소린아. 네, 엄마. 오늘은 몇 장 팔았어? 2장이요. 근데 한 분이 10,000원 주고 가셨어요. 민서의 눈에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일을 못해서. 괜찮아요. 내일은 더 많이 팔 거예요. 소리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서가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펜던트가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소린이 본 것과 똑같은 은빛 타원형 펜던트였습니다. 엄마, 오늘 이거랑 똑같은 거 가진 할머니를 봤어요. 민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똑같은 거? 네. 똑같았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어디서 여는지 모른대요. 민서는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아마 못 열 거야. 왜요? 열쇠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펜던트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이게 열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내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민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리는 엄마 곁을 떠나 작은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수건들을 꺼냈습니다. 18장. 소리는 손수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시 꿰매야지. 소리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시장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100m도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다시 펜던트로 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펜던트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홈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 홈을 따라가던 명자의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30년 전의 감촉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온기였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윤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장 쪽이었습니다. 골목 입구가 멀리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어요. 네. 차를 세워두세요. 잠깐만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상등을 켰습니다. 명자는 펜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이 펜던트 표면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명자는 펜던트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테두리의 홈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선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명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는 룸미러를 통해 명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규 씨. 네, 이사장님. 아까 그 아이 엄마 말했죠. 윤민서요. 네. 주소하고 상태를 알아봐 주세요. 근데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사장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명자의 시선은 그 골목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볼일이 있어서 왔어요. 네, 여기요. 이 시장에요. 오래전에 알던 곳이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쯤이었습니까? 30년쯤 됐을 거예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물건을 샀었어요. 특별한 물건이었죠. 명자의 손이 다시 펜던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 위로 가볍게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게가 없겠죠? 찾아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어차피 3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명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요. 네, 이사장님.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섰습니다. 명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동규 씨, 윤민서 씨에 대해 알아볼 때요. 병원 기록도 확인해 주세요. 병원 기록이요? 네. 아까 그 아이가 엄마가 아프다고 했어요. 어떤 병인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니까 조심스럽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요. 네, 이사장님.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장 골목, 소린의 집. 소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린이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소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민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민서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소린이 민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민서는 작은 모금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반도 마시지 못하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못 마시겠어. 괜찮아요. 소리는 민서를 다시 눕혔습니다. 베개를 고쳐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민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엄마, 열이 있어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야.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소리는 부엌으로 가서 수건을 물에 적셨습니다. 물기를 짜고 다시 민서에게로 왔습니다. 민서의 이마에 수건을 얹었습니다. 시원해요? 응. 고마워, 소리나. 민서가 손을 들어 소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의 손은 뜨거웠지만 힘은 없었습니다. 소리는 민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요. 그분도 엄마랑 똑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소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완전히 똑같았어요. 크기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았어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목으로 갔습니다.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원래 만든 곳에 가면 열 수 있다고 했어요.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만든 곳? 네. 근데 어디인지는 모른대요.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난대요.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 펜던트 어디서 받은 거예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기다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언젠가 생겼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소리는 민서의 이마에서 수건을 드러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물에 적시러 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받을 때 소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소리는 수건을 짜며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왜 똑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만든 곳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을까? 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소리는 수건을 들고 다시 민서에게로 갔습니다. 민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리는 조심스럽게 민서의 이마에 수건을 얹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나게 해줄게요. 소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민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의 집. 명자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펜던트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명자는 펜던트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미세한 홈이 느껴졌습니다. 그 홈을 따라가던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펜던트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정보입니다. 벌써 찾았어요? 기본적인 것만 확인했습니다. 동규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윤민서, 나이, 41살, 주소, 시장 근처 원룸. 명자의 시선이 멈춰섰습니다. 병명, 간부전, 이식 대기 중.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식 대기요? 네. 6개월째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족은요? 딸 하나뿐입니다. 김소린, 10살입니다. 명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동규 씨, 네, 이사장님. 내일 다시 그 시장에 가요. 네,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겠어요.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알겠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다시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민서,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이 다시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물건들. 이사장님, 여기서 내리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내릴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명자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어제와 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 소린이 앉아있던 자리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 소린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돗자리 위에 앉아 손수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들어 명자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안녕. 오늘도 나왔구나. 네. 매일 나와요. 명자는 소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수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쁘네. 고맙습니다. 소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가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손수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두색 실로 수놓은 작은 새였습니다. 이거 주렴. 명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소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1,000원만 받을게요. 어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괜찮아. 잘 만들었으니까. 명자는 돈을 소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소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는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좀 어때? 소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안 좋아요. 열이 내려가지 않아요.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에는 가봤니?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소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 네. 안녕히 가세요. 명자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린이 손수건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모퉁이 전봇대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명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명자는 뒤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명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향했습니다. 동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명자는 룸미러로 뒤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카메라처럼 보였습니다. 동규 씨, 출발해요. 명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동규는 명자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가 큰 길로 나왔을 때 명자는 다시 뒤를 보았습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명자는 동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뒤따르던 회색 승용차도 멈췄습니다. 두 대 뒤였습니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당황하면 안 되었습니다. 동규 씨, 네, 이사장님. 예전에 알던 공방 하나를 찾아주세요. 동규가 룸미러로 명자를 보았습니다. 공방이요? 네. 펜던트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30년 전쯤에 있던 곳이에요. 어디쯤에 있었습니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승용차가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찾아주세요. 조용히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아시면 찾기가 쉬울 텐데요. 명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회색 승용차도 따라왔습니다. 명자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누가 자신을 따르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명자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재단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혹시 민서와 관련이 있을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명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색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골목. 소리는 손수건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장을 팔았습니다. 어제보다 한 장 더 많았습니다. 소리는 일어나서 돗자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린이 다가갔습니다. 민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소리나? 네, 엄마. 물 좀. 소리는 물을 떠왔습니다. 민서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민서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민서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야 해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린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아니에요. 엄마 너무 아파요. 소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손을 들어 소린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민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소리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쪽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민서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소리는 민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수건들을 꺼냈습니다. 15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손수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왔습니다. 실이 따라왔습니다. 소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내일 팔자. 소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 시각 어딘가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명자가 시장에 가는 모습, 소린과 이야기하는 모습, 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들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골목의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소리는 민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를 덮고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소린이 눈을 떴습니다. 주변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소린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서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민서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엄마. 하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는 전화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119.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쓰러졌어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소리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곧 갈게요. 엄마 옆에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리는 민서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금방 와요. 조금만 참아요. 소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서의 손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린이 울먹였습니다. 일어나요. 제발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창문으로 비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여기요. 소린이 민서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서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명이 민서의 맥을 짚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맥박이 약해요. 들것 가져오세요.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들것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를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올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한 구급대원이 소린을 보았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에요. 같이 타세요. 소리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민서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서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소리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소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밤을 밝게 비쳤습니다. 들것이 내려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민서를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린이 뒤따랐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소린을 막았습니다. 소리는 멈춰섰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간호사가 소린을 복도 의자로 데려갔습니다. 소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엄마는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간호사가 소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갔습니다. 소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소리는 담요를 꽉 쥐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명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린을 발견했습니다. 소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소린아. 명자가 소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응급실에 있어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소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잘 보실 거야. 엄마가 쓰러졌어요. 갑자기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소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자는 소린을 안았습니다. 소린이 명자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명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소린이 더 중요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명자가 소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참 후 소린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명자는 소린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소린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서 아저씨가 알려줬어. 너희 엄마가 응급실에 왔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서에게 민서를 계속 지켜보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게 됐어.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윤민서 환자 보호자인데요.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세요. 조금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명자가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여자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장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혜진이 명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환자 문의차 왔어요. 누구요? 윤민서 환자요. 혜진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보호자 동의 없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냥 상태만이라도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은 명자를 보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러시면 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유리벽처럼 투명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멀리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명자는 다시 소린에게로 갔습니다. 소린은 담요를 덮고 떨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린 옆에 앉았습니다. 추워? 아니요. 하지만 소린의 몸은 떨렸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소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나을까요? 소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실 거야. 그것이 명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명자와 소린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소린을 보았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환자분은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어요. 소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명자가 재빨리 소린을 붙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명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간부전이 심각한 단계예요. 빨리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명자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소린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들어도 괜찮겠니?
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길어야 2, 3개월입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지만 순서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소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 3개월이요? 네. 그래서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대기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순서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가 소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소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명자가 소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 소린이 명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죽는 거예요? 명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안 죽어.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엄마 만나보자. 두 사람은 병실로 갔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린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린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소린아.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민서가 손을 들어 소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리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민서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서가 명자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시장에서 소린이를 만났어요. 손수건을 샀었죠. 민서는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얼굴 어딘가가 익숙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민서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네. 그 펜던트 말이에요. 민서 씨가 차고 계신 거요. 민서의 손이 목으로 갔습니다.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네. 그게 원래 만든 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정식 절차로요.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이게 뭔데요? 명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중요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게요? 민서는 펜던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넘게 목에 걸고 살았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손상 없이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원 제작업체에서만 안전하게 열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 동의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하겠어요. 물론이죠. 명자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서가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릿했지만 분명한 서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푹 쉬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명자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비에게 전화했습니다. 동규 씨, 그 공방 찾았어요? 아직입니다. 30년 전 기록이라 쉽지 않습니다. 더 찾아봐 주세요. 꼭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규는 온종일 기록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공회의소 자료, 폐업 신고 목록, 장인 협회 명단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쯤 동규는 작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신문 광고였습니다. 작은 광고였습니다. 펜던트 제작과 수리, 오석진 공방. 동규는 그 이름으로 다시 검색했습니다. 오석진, 70대 장인, 현재도 작업 중. 주소가 나왔습니다. 동규는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찾았습니다. 정말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석진 공방입니다. 아직 운영 중입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갈게요. 제가 예약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명자는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방에 전화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오석진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30년 전에 선생님께 펜던트를 맡긴 적이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제가 그걸 다시 열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예약이 가능할까요? 펜던트를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때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는 손을 떨었습니다. 금요일, 사흘 후였습니다. 사흘 동안 소리는 병원과 시장을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병원에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손수건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멈춰 섰고 누군가는 그냥 갔습니다. 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수건 사세요. 1,000원이에요. 하루에 서너 장씩 팔렸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사흘 동안 명자는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간판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바래고 녹슨 간판들이었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서 명자는 멈춰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철물점. 명자는 그 간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가게 옆에 작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곳에서 2개의 펜던트를 주문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하나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웃음, 그리고 이별. 이사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비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명자는 간판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공방에 가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소린이가 대신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명자는 소린을 보았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갈게요. 고마워. 명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장 골목. 소린이 돗자리를 펴려는데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였습니다. 소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큰 글씨였습니다. 소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숨겨진 가족? 시장 골목의 진실은? 소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최근 재단 이사장이 시장 골목을 자주 방문한다. 가난한 모녀와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관계는 숨겨진 과거가 있는가? 소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단 이사장이라면 명자를 말하는 걸까요? 소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에 같은 종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봇대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그것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 상인이 종이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또 이상한 소문이네. 다른 상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자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명자가 내렸습니다. 소린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소린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봤어요? 소린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명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린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곳곳에 찌라시가 보였습니다. 동규 씨, 명자가 차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 찌라시들 다 수거해 주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비서는 골목으로 들어가 찌라시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종이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벌가 비밀 가족인가 아니면 사기극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명자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건 그냥 소문이야. 명자가 소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랑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소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아직 말하기 어려워. 왜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동규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찌라시 여러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고마워요. 차에 넣어두세요. 명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요?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누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나,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좋겠어. 왜요? 그냥, 안전하게. 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손수건 팔아야 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명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소린이 돗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동규 씨, 오늘 하루 여기 주변을 지켜봐 주세요. 조용히요. 알겠습니다. 명자는 소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소린이 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손수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병원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 민서의 병실. 명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약간 핏기가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자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명자는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저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멈췄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서 씨가 먼저요. 명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걸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요. 이유 없이요? 네. 민서는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민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방에 있지만 멀었습니다. 투명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공방에 가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네. 소린이가 대신 가기로 했어요. 펜던트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물론이죠. 명자는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펜던트가 모든 답을 줄 것입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자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든 펜던트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골목 가로등에 빗물이 맺혔습니다. 소리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찌라시, 할머니의 당황한 얼굴,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소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저기 서 있을까요? 소리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린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소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의 집. 명자는 서재에 앉아 2개의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신의 것과 민서의 것.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무늬도, 테두리의 홈도. 명자는 손가락으로 홈을 따라갔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공방 주인이 말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잠금 장치입니다.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우리 공방에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 사진을 넣고 싶어요. 사진이요? 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얼굴, 큰 눈, 웃는 모습, 그리고 이별.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어.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펜던트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명자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반. 검은색 세단이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차가 작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석진 공방. 글씨가 발에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린도 내렸습니다. 2 사람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2개의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명자가 소린을 보았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공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확대경과 작은 램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70대 남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석진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2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네. 장명자입니다.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석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명자 씨? 네.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잊겠어요? 30년 전이었죠. 석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명자와 소리는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석진은 흰 장갑을 꺼냈습니다. 손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펜던트를 가져오셨나요? 네.
명자는 주머니에서 2개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석진은 펜던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확대경 아래에 놓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펜던트도 집어들었습니다. 똑같이 확대경 아래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제 작품이네요. 같은 날 만들었던 거예요. 명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요. 힘으로 비틀면 망가집니다. 석진은 서랍에서 작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금속 막대였습니다. 끝이 특이한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펜던트는 특별한 잠금 장치가 있어요. 테두리의 홈에 이걸 넣고 정확한 각도로 돌려야 해요. 석진은 방진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펜던트 하나를 놓았습니다. 램프를 켰습니다. 밝은 불빛이 펜던트를 비췄습니다. 보호자분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명자가 가방에서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석진은 동의서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석진은 확대경을 눈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펜던트의 테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홈을 찾았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이었습니다. 석진은 금속 막대를 들었습니다. 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정확한 각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소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더 돌렸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2개의 반쪽이 나뉘었습니다.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명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펜던트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 2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목에 펜던트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명자였습니다. 30년 전의 명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소린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엄마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다른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자의 펜던트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열었습니다. 딸깍.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안에 똑같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각도만 조금 다를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2 펜던트를 나란히 보았습니다. 2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소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장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제 기록입니다. 30년 전 주문 내역이에요. 석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네요.
석진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명자는 몸을 숙여보았습니다. 주문 일자 1995년 3월 15일 주문자 장명자 제품 펜던트 2개 모델 번호 P-세영27 특이사항 사진 보관용 특수 잠금 장치. 명자는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주문한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사진 속 아이는? 소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명자는 소린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내 딸이에요. 명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딸이요? 소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30년 전에 헤어졌어요. 아니, 헤어진 게 아니라 빼앗겼어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민서였어요. 소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명자는 엄마의 엄마인가요? 자신의 할머니인가요? 그럼 우리 엄마가...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엄마가 내 딸이야. 너는 내 손녀고. 소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가족, 그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었는데요. 어떻게, 왜 헤어졌어요? 불법 입양 브로커가 개입했어요. 서류를 위조했어요. 아이를 빼갔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근데 못 찾았어요. 서류가 다 위조되어 있었어요. 흔적이 없었어요.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30년을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시장에서 널 만났어. 내가 그 펜던트 얘기를 했을 때 알았어.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소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석진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소린을 안았습니다. 소리는 명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소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더 세게 소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석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차 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진정하셔야죠. 명자와 소리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서한테 가야죠. 모든 걸 말해야 해요.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말해야 해요. 명자는 펜던트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날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펜던트, 사진, 장부 기록. 모두 일치해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명서를 써드릴게요. 주문 기록과 제품 일련 번호가 일치한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명자는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딸깍. 다시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밀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방을 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리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소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가요. 엄마한테 가야죠. 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민서에게 말하는 것. 그것만 남았습니다. 병원 도착은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명자와 소리는 민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명자는 계속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펜던트 2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노크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소린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린이 작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소린이 대답했습니다. 소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소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를 보았습니다. 명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서 씨, 앉을까요? 명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리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펜던트 열었어요. 명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는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진이요. 명자는 가방에서 펜던트 2개를 꺼냈습니다.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는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열린 상태였습니다. 안에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서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 여자가 아이에게 펜던트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예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명자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진 속 아이가 당신이에요. 민서. 그리고 그 여자가 나고요.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던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린이 얼른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공방 장부 사본, 석진이 써준 증명서, 그리고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공방 주문 기록이에요. 1995년 3월 15일. 제 이름으로 펜던트 2개를 주문했어요. 모델 번호도 일치해요. 민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전자 검사 신청서예요. 명자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둘이 검사를 받으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요. 민서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펜던트는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기록도 있었습니다. 왜 헤어진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불법 입양 브로커가 있었어요. 당신이 8살 때였어요. 공원에서 놀고 있었죠.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브로커들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당신을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다고 허위 서류를 만들었어요.
흔적을 지웠어요. 그럼 제가 자란 곳은 보호책에 바뀌었을 거예요. 불법으로 넘겨진 거죠. 민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8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민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당연해요. 트라우마였을 테니까요. 명자가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손을 뺐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어요. 검사를 받아요. 그럼 알 수 있어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검사 받을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자와 비서가 병원에 왔습니다. 민서와 소린이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장명자 씨와 윤민서 씨는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서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린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병원장 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개인 상담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간 기증을 하고 싶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민서 환자분한테요? 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제 딸이에요. 명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기증 적합성 검사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할게요. 명자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검사를 거쳤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했습니다. 명자가 민서에게 간을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일 후였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민서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30년 동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민서에게 전해주세요. 이사장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도요. 준비는 해야죠. 명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이제 그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설명보다 살리는 일이 먼저죠.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수술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소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떨렸습니다. 6시. 명자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7시. 민서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꼭 나아서 나와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들어 소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볼게. 민서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서 소리는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동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소리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만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1시, 정오, 1시. 수술실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심전도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빅, 빅, 빅.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2시, 3시, 4시. 해가 기울었습니다. 복도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소리는 담요를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시, 6시.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7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소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이에요. 소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규가 얼른 소린을 붙잡았습니다. 소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명자와 민서는 각각 다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는 두 침대 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할머니 손을, 다른 손으로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 모두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10시쯤 명자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소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린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소린이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명자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명자가 작게 기침했습니다. 민서는? 명자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소린이 옆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안 깨어났어요. 근데 괜찮대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려 했습니다. 소린이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소린의 눈물이 명자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소린의 손을 쥐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엄마, 소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린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린아. 민서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소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민서는 천천히 주변을 보았습니다. 옆 침대에 명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호칭이었습니다. 소리는 두 사람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살려주셔서. 민서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손만 꽉 잡고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 밖에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안에 손수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쁘게 수놓은 손수건들이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습니다. 소린이가 잘 되길 바라. 시장 상인들 일동. 소리는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수건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자와 민서도 손수건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용한 온기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봄이 왔습니다. 3개월 후, 라일락이 피는 봄이었습니다. 명자의 집 정원에 연보라색 꽃들이 가득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명자, 민서, 소린. 식탁 위에는 김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김이었습니다. 달걀말이도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예뻤습니다. 따뜻한 밥도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 명자가 소린의 밥그릇에 김을 올려주었습니다. 소린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서가 달걀말이를 집어 엄마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명자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포크와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으니까요. 소린아, 오늘도 시장 나가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손수건 5장 가져갈 거예요. 많이 팔리니? 요즘은 잘 팔려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세요. 소린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제 손수건은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소린이 좋아서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오늘 시장 갈까? 명자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엄마를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명자는 정말 나았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간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오후 시장 골목. 소린이 돗자리를 펴고 손수건을 놓았습니다. 5장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무늬였습니다. 새, 꽃, 나비, 구름, 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제 소리는 자신의 작품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쁘네요. 이거 주세요. 손님이 돈을 건넸습니다. 소린이 손수건을 예쁘게 접어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 뒤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린 몰래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린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손님이 가고 소린이 자리를 정리할 때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명자는 남은 손수건을 보았습니다. 3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다 주렴. 3장 다요? 응. 집에 걸어둘 거야. 소린이 웃으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돈을 주었습니다. 소린이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명자의 서재. 명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방 영수증이었습니다. 펜던트 해제 기록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잠겨 있던 것. 이제 열렸습니다. 금속 잠금 장치만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명자는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제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거실에서 소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따뜻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민서와 소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잠긴 금속이 열린 날 서로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소문은 흩어졌습니다. 하나의 증거가 한 가족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댓글로 따뜻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고양이였습니다.